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베네수엘라가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이란이 지금 또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임기는 6년입니다. 6년. 마두로가 한 1년 정도 하고 지금 잡혀갔거든요. 남은 임기가 한 5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야권, 마차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야권은 마두로가 가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게 되면요, 대선 치를 때 마두로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 이 마차도하고 붙으면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어. 그런지 그 당시 마차도에게 선거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 당시 야권 후보로 나온 게 이제 여기 우르티아 이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대선을 치러본 결과 부정선거 의혹이 난무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자개표기 뭐 등등 해서 이상한 현상이 터져가지고 뭐 가짜 대통령 이야기가 뭐 엄청나게 그냥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요. 미국에서 당시 바이든 정부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가짜 대통령이라 그러고 거기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정 안 했어요. 그쪽 미국에서도. 바이든도 그랬으니 트럼프 대통령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52대 44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승리는 우리다라고 주장했던 마차도 쪽은 30 뭐 한 2, 3대 60 얼마로 약 한 2배 차이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 실제 마차도가 득표한 쪽 이쪽은 그 당시 야권 연합이 득표한 게 한 60% 넘는다. 그리고 여기 마두로가 얻은 것은 30 한 2, 3%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렇지만 끝내 그거를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유야무야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정권 교체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핀포인트 타격을 통해서 마두로를 체포 압송해 가버렸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저도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놔두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정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은 현재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던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이미 취임 선서 다 하고 국회의장이 자기 오빠인데 대통령이 이제 되는 그 과정에서 선서를 오빠 앞에서 하더라고요. 친오빠 앞에서. 그리고 또 참고로 마두로의 부인도 국회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같이 체포됐었죠. 그래서 마두로와 그 부인이 동시에 지금 압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자, 이제 이 원래대로 예상이라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지금 그야말로 칼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려를 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 국익이라는 거에 또 있고요. 인권 문제도 있고 뭐 이민 문제도 있고 그게 석유라고 하는 엄청난 또 이렇게 변수가 터져가지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약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워싱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상하다. 이렇게 가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마차도가 정권을 바로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통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쪽으로 마두로 정권이 가짜였음을 만천하에 이제 알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가 좀 걸렸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놀랍게도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친미 정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로드리게스에게. 그래서요, 굉장히 서로 간에 우호적인 발언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차도가 워싱턴을 찾았잖아요. 거기서 놀랍게도 자기가 수상했던 그 노벨 평화상 그 수상 메달, 그 메달을 선물해 버렸습니다. 와,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모양이야. 그거를 실제로 현재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가보면요, 인터넷상에서는 그 받은 그 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는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AI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그 장면은 아직 공개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뭐 그거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메달을 마차도는 트럼프에게 이제 선물할 정도로 다급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따지자면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미 했고 뭐 메달을 넘긴다 해도 수상자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국가적 보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선물해서라도 정권을 되찾고 싶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라는 마차도의 간절한 열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야권의 정말 다급한 사정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계속해서 지금 주요 관리들을 내보내가지고 뭐 거기서 협상도 하고 뭔가 이런저런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뉴스들을 쭉 보게 되면은 마두로 최측근을 쳐냈다. 임시 대통령 로드리게스가 지금 임시라는 말을 빼도 돼요. 진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는 남은 임기 그러니까 마두로가 지금 6년 임기인데 한 1년 정도 하고 갔으니까 그 한 5년 정도를 다 채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마두로 최측근을 쳐내고 있다. 왜? 이 사람이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비토하는 인물인데요. 알아서 쳐내버렸어요. 그냥 트럼프의 손 내미는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이런 게 있고, 자, 마차도 노벨상 진품 메달을 받쳤지만 트럼프는 냉담하다. 사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좋아한다. 우호적이다라고 하지만 사람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선택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미국 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를 만나는 그 시각에 이 CIA 국장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또 만나가지고 관계 개선 트럼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국가 대 국가로서 계획은 지금 로드리게스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차도에게는 격려하는 거죠.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뭐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계획에서 현재로서는 마차도는 비켜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야권 친미 보수 정부인데요. 보수 세력들인데 지금 급실망 상태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석유 분야 외국 투자 촉진 개혁 애고. 미국이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석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어요. 가끔씩 워싱턴이라든가 미국에서 중요한 인플루언서들이 뭐 SNS를 통해서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 고위층에서는 그런 말이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저도 그걸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외신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나오는 것은 그 SNS를 이용해서 그 뭐랄까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야 전부.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모스탄이라든가 고돈창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십수 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고위관리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나오면 뭐 저도 덕달같이 그걸 갖고 방송을 하고 과장도 좀 할 텐데 근거가 아직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석유 1번. 그리고 2번은 뭐 사실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약이라든가 이민 문제는 쏙 들어갔습니다. 언급이 잘 안 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쪽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베네수엘라의 엄청난 석유 매장 이것이 큰 어떤 의미가 있다. 미국이 이제 그린랜드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도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거고요. 친중 카르텔을 분쇄한다라는 그런 목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친중화된 국가가 요 베네수엘라거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뽑아 올린 기름을 90% 정도가 전부 중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걸 이제 차단 다 하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산 원유가 90%가 중국으로 다 갔다니까. 그걸 다 지금 끊어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란이 세계 3위,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2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원유 매장 국가죠. 예, 그런 속에서 미국이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 큰 선택을 했다. 질서를 새로 세우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그린란드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풀립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린란드는 뭐 부정선거 이슈가 있다거나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저기 이란만 하더라도 거의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그 다른 이유가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국익, 안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전부.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엄밀하게 진행이 되겠죠.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뉴스화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극히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거 있죠. 뭐 X라든가 뭐 트루스 소셜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툭툭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 환심 사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마두로 측근 장관 해임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완전히 이제 드러났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마차도가 좋다. 나한테 뭐 노벨 평화상까지 뭐 바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생각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택할 때는 그거과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백악관에서 참모 회의를 해볼 것이고 뭐 수없이 많은 정보기관에서 정보가 올라올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게이트 키핑하는 과정이 있겠죠. 중간 과정이 있다고요. 거기서 토론을 거치고 해가지고 뭐 큰 줄기를 이제 이렇게 잡을 텐데 그래서 지금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임기 5년을 다 이렇게 허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재보궐선거가 있겠죠. 곧. 이제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로드리게스에게도 퇴진 바로 시키지는 않고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자기 나름으로도 정리할 시간 주고 그리고 이쪽 현재 여권도 베네수엘라 여권도 말이죠. 다시 지지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국민적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라.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그 대신에 미국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한다. 중국하고는 끊는다. 그리고 미국하고 과거 그 친미 국가였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원래는 미국의 가장 뭐 협력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미국화되어 있었던 나라인데 이게 차베스가 등장하고 나서 완전히 반미로 적대적인 나라로 이제 돌변했죠. 자, 그런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때문에 이 로드리게스가 살려고 하면은 친미로 돌아야 돼요. 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참 기이한 거지. 이들이 분명히 극좌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반미 포퓰리즘 정권이었었는데, 갑자기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좌파 포퓰리즘은 이해합니다. 미국도 그거 용인하는데, 미국의 국익만 훼손하지 않으면 그냥 허용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리고 1년 후에는 어차피 선거는 다시 해야 돼요. 재보궐선거, 이거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마차도에게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로드리게스 권한 대행이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산업부를 상무부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산업부 관련해서 사실 이 마두로의 핵심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버 전 장관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요구한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정치범들을 지금 석방하고 있는데 100명 넘었다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정권 지금 새로운 정부 잘하고 있어. 로드리게스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치범 석방해라. 그리고 위험한 마두로 측근들 몇 명 잘라내라. 그리고 군부나 경찰 쪽에 있는 반미주의자들도 서서히 시간 가면서 조금 속아내라. 뭐 이런 주문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그 미국의 요구를 뭐 그런 대로 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 듣지 않다가는 자칫하면 정권 날아가니까 로드리게스로도 자기 나름으로서는 이빨 감추고 숨기고 미국에게 지금 봉사하는 듯 미국과 이렇게 잘 지내는 척이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국제 정치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요. 외교도 그렇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 뭐 이런 게 정말 왔다 갔다 하고요. 엄청나게 정말 다변화적인 복합적인 어떤 그런 역학관계가 지금 작용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결국은 시간을 갖고 일단 친미 국가 어느 정도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고 실현한 뒤에 정권을 놓고 어떤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로드리게스 정부는 그러니까 과도 정부가 되는 셈이죠. 과도 정부 한 1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